체성의 조벽,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 건강한 개인과 사회는 안정적 애착의 뿌리를 둔다.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심리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 인간 생존의 본능은 애착입니다. 인간 생존의 본능은 애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감 속, 사람들과 유대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형성을 잘 해야 된다. 그것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주말 가정, 이혼 가정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에 어려운 환경이 늘어났다는 것을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맡겼다가 할머니에게 맡겼다가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하는 것처럼 양육자가 여러 번 교체되는 것은 애착 손상을 입힘으로써 아이의 안정감, 존재감, 자신감의 건강을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참 우리 보육원에서도 한 집에 보육사가 있다가 보육사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만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 봤을 때에는 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요 정말 얼마나 그 한 사람과 애착 형성이 중요하느냐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 단단한 애착은 기본 신뢰감을 형성해 줍니다. 애착의 핵심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 도와달라고 하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입니다. 이러한 기대들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함을 느껴야 애착이 잘 형성된다 될 수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부모님과의 또 우리가 어떤 어릴 때 우리가 부모로서의 기본 신뢰감이 있으면 세상이 안전하게 느껴져서 학교 생활도 쉽고 선생님과도 잘 지내고 새로운 곳에 호기심과 탐색 욕구가 있어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본 신뢰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서 상처받거나 두렵거나 난간에 처했을 때 다시 돌아갈 안전한 피난처가 아이의 내적 작동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신뢰감을 가져야 되죠. 보육원에 있는 우리 보육사님들 그리고 원장님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우리 많은 보육정책 입안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신뢰감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뢰가 탄탄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로 진단되어 온 발달 트라우마. 아이들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부모가 자신을 외면하거나 확대할 때 비참함과 버려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배우지 못하고 성장에 필요한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자책, 자해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발달 트라우마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해와 자살 시도라는 것은 트라우마 전문가들에게는 임상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합시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그 신뢰, 의지해야 할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학대당했을 때 보육원에 맡기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외면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 버려지는 비참함, 버려졌다는 기분 때문에 발달 트라우마 장애가 생기고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 참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아와 잃어버린 미화로 떠도는 아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며 무언가에 의존하거나 도피하는 자아를 잃어버린 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나 아동들은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미약하기에 이런 위험이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경계선적 성격 장애, 기분 장애,
선택 불능 장애,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수많은 장애들, 저도 처음 듣는 이러한 정말 많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런 발달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우리 보육원 동생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동의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방치와 학대, 자연재해보다 심각한 상흔들. 참으로 안타깝죠. 방치와 학대가 자연재해보다 심각한 상흔들. 참 그만큼 방치와 학대는 있을 수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와 안전감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미워서 혼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밉다면 혼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육원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자꾸 이 책을 말하면서 우리 보육원 아이들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방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거짓말을 자주 하고 도백을 하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고 빨리 깊이 사귀다 급히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삽니다. 결국은 이제 191쪽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에게도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인이 되어도 한번 애착은 아이가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기 위한 필수 요인인 듯이 연인과 부부가 온전한 관계로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인입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토대로 유대감, 친밀감, 소속감, 안정감이 지속될 수 있는 믿음,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애착은 수평적인 관계로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심리학을 잘 몰라서 참 놀라기도 하지만 이러한 애착 형성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지, 유대감, 친밀감, 소속감, 안정감, 또 타인에 대한 신뢰, 참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릴 때 형성되는 거 참라는 것을 알면서 참 우리 베이비 박스나 정말 어릴 때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은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착 손상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막으려면 제목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으시죠? 애착 손상의 대물림, 악순환을 막으려면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총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습니다. 집중을 못하고 또래와 잘 싸우고 학교에 잘 빠지고 자꾸 꾸지람 듣고 공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잘 모르고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왕따와 학교 폭력이 표적이 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되어 어려서 가정에서 받았던 학대를 재경험합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사춘기에도 스트레스가 높아 우울증, 불안증이 높습니다. 술, 담배, 인터넷, 게임, 마약, 섹스 같은 것으로 대체합니다. 도피성입니다. 이러한 악순환과 대물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방입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연쇄고리를 초기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기, 유치원 때 막아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맞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고 많은 혼란과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제안합니다.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애착에 대한 최소한의 부모 교육을 받는 제도를 만들자. 독일에 보면 860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데 860만 마리의 반려견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맹견을 키우려면 미리 공부를 해서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키우는데도 교육이 필요한데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부모가 육아를 맡기거나 낳기만 하면 정부가 무선 교육을 해주겠다는 참으로 이것은 위헌천만하고 어리석은 정책이다라고 해서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부모 교육을 받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또 후회를 하지 않고 또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불안을 겪지 않고 육아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